자,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니까 계속 7번 이상 틀려봐야 됩니다. 8번째 되어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걸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계속 틀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게 100% 다 맞춘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시험 볼 때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자,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매매 계약만 합니다. 이게 시험 볼 때까지 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임대차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걸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사실상 실임대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확정일자 받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시도 전산센터에 입력을 해요. 그 보증금 이런 것을. 그래서 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임대 신고도 이제 매매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임대도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매매만 신고한다고요. 매매만.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일 때에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출도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출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단독으로 해야 되는지 규정을 삭제했어요. 옛날에는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단독으로 제출하든 공동으로 제출하든 상관이 없다. 옛날에 단독으로 제출해야 한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국토부에 문의했어요. 그러면 공동 둘이 같이 가면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제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제출은 상관없고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별개의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린터 이게 5문제 출제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집중적으로 문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관계는 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지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3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신고해야 될 사항 몇 번에 있어요? 13번 맞아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13번 맞아요?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 공개사,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해야 되지만 권리관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권리관계는. 그 다음에 8번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실거래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초과 X 이상입니다.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2번에 있잖아요. 2번 13번에 2번 3억 이상 체크해 두시라고요. 3억 이상. 자, 그 다음에 9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금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도 틀렸고요. 11번 중개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라고 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은 되지만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12번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다만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데 매매, 교환, 승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 계약,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의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렇게 한번 일반 규정에 의해서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2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라고요. 좀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1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60일이 아니라 경매, 상속 등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4번 틀렸고 15번인데요. 15번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6번에 있나요? 27번입니까? 26번입니까? 그 27번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15번은 맞습니다. 16번 계속 보유 신고는 60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스티브 유나, 박세리 양도 아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외국인이죠. 그 시민권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틀렸습니다.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고요. 17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전부 2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중에 그 2분의 1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이 몇 번에 있나요? 우리 45번인가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5번 한번 보세요. (45번에) 보면 1월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에. 다만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0일이라는 표현도 한번 나오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였습니다. 아까 농지법, 오늘 농지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30일이었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30일. 30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5번인가요? 35번에 4번 맞아요? 35번에 4번 있잖아요. 1월 30일 좀 기억을 하시고, 뭐 1월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2월 2일부터 1개월이라면 며칠까지를 말합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1월 대신에 2월 X, 30일 대신에 1월 X 이렇게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19번, 20번 이게 중요해요. 19번, 20번 공법시험에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19번은 선매라는 게 뭐예요? 먼저 사는 거예요? 먼저 파는 거예요? 선매라는 게 살매자입니다. 팔매자가 아니고 살매자입니다. 이게 선비사를 붙이면 팔매자입니다. 그래서 살매자이기 때문에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살려면은 즉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려고 하면 시세에 비슷하게 산다고 해야 협의가 성립되겠죠. 그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란 시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시세가 높으면 높게 평가해 주겠죠. 옛날에는 공시지가였는데 이게 개정됐어요. 공시지가는 지금 시세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반영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고 옛날에는 전부.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19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이게 공법이었잖아요. 옛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자꾸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뭐 시험에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판례도 아니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격이 포인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9번. 20번은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메모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매도인이 급하잖아요.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팔 수도 없으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공시지가라도 팔 가능성이 있죠. 그 결론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선매 먼저 살 때는
매수인이 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물론 항상 공법에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더 낮게 적혀져 있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5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보통 인터넷 같은데 이게 강의 듣는 걸 보면 첫 주에는 강의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마지막 주 되면 거의 많이 안 들어요. 그만큼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마음먹었던 게 가다 보면 잘 안 지켜져요. 그래도 억지로 참고 끝까지, 지금 오늘도 좀 더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첫 주보다는. 그래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